소환 조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혐의점이 뭡니까? 뇌물수수 혐의 맞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의원실, 가평 통일교 천정궁 김건희 특검 사무실. 오늘 오전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혹에 휩싸이자 곧바로 물러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되는데요. 단연코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 오늘도 재차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의혹의 키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경찰의 첫 강제 수사 움직임 속에 또다시 입장을 번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전재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 등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면서 경찰이 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들에 따르면 전재수 전 장관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해집니다. 조기현 의원님, 근데 뇌물죄의 경우에는 대가성 입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뭐 보면 돈을 준 반대급부로 뭐 한일 해저 터널 민원을 해결하려 했다 통일교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이전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 두 요건을 이 성립이 사실은 까다롭습니다. 물론 대가 관계에 대해서의 입증은 좀 포괄적으로도 인정하긴 하는데요. 지금 이 사안 같이 2018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언급이 된 것으로 보도는 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을 요구하는 대가로서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2018년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은 되는데 그 한일 해저터는 그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고 전 시장 때 아마 국민의힘 소속이었을 텐데 전 시장 때 용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여기에 전재수 당시 의원이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걸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일교의 목적이나 요구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로서 이 금품이 지급됐다라고 입증하기는 사실은 뭐 수사를 통해서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든가 통일교 관계자들이 그런 진술을 한다면 2018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전재수 전 장관이 그와 관련돼서 그런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한일 해저 터널로 어떻게 보면 대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슈가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무래도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가 해저 터널을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을 만들게 된다면 출발지가 지역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대상이라고 보고 이게 한학자 총재가에게 보고가 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툴이 있는데 그걸 특별 보고라고 합니다. 그 특별 보고를 보면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여튼 굉장히 호의적이고 동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넨 액수가 4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불가리와 까르띠에라는 명품 시계 2개도 특정이 됐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조금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작은 상자로 건네는데 좀 부담스럽다 하니까 이거는 복돈이다. 그러니까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혐의 입증은 수사를 지금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제한적입니다. 예. 다만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윤영호 본부장이 지난 8월에 특검에서 그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올해 끝납니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충분히 혐의 입증에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면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특검이 다시 한번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지금의 여당 의원들을 봐주기 한 거 아닌가, 그런 문개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아직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경찰이 최초 단서로 삼았다면 이 사람의 증언이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2일에 법정에서 돌연 진술을 번복한 게 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지금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부분도 내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건 뭐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윤 본부장의 진술이 바뀌는 걸까요? 애초에 윤영호 본부장이 민주당 인사들을 끌고 들어온 건요. 이른바 물타기, 권성동 의원에게 본인이 줬다고 이야기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종교활동에서 주는 것이다. 복돈이다. 이게 대가성에 있다거나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아니다. 이런 식의 아마 논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건 역시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수사로 되니까 본인의 죄도 더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윤영호 씨의 증언 자체를 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건과 비교해 보면요. 권성동 의원 건은 시간 장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재수 전 장관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이게 날짜뿐만이 아니라 당의 연도가 언제인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소도 분명치 않습니다. 예. 그리고 대가성을 이야기하는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넌센스 아닌가요? 부산에 있는 민주당 모든 정치인들은 한일 해저터널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하고 반대하고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부산시장이 아니라 이건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가지고 로비를 하기 위해서 대가성이 있는 돈을 제공했다.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신뢰가 안 가는 언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네. 지난주에 갑자기 윤영호 본부장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통일교에서 나를 보호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여야 실력자들을 우리가 관리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2조에 보면 이런 그 조항이 있습니다.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은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게 8월 2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무려 100일 넘게 109일 동안 이것을 깔아 뭉개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수사 기한이 다 끝나가니까 경찰에 이첩을 하면서 퉁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윤영호 본부장도 이제 내 살 길을 차려야 되겠다. 라고 입장을 번복을 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주요 일간지 신문 광고를 보면요. 거기에 개인적인 이탈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통일교의 본부 측에서 나를 보호를 안 하는구나라고 하니까 형량이라든가 자기의 앞길 살 길을 위해서 당연히 진술을 번복할 이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얘기,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줬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의도와 관계없이 엉뚱한 상황으로 됐다라고 상당히 우회적으로 지금 그 번복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저 윤영호 본부장이 갈등을 굉장히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형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자기가 죗값을 치르고 나가서 다시 한번 갱생의 길을 살 수 있을지 아마 고민을 거듭을 할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재수의 딜레마로 아마 본인이 어떠한 그 상황이 되면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폭탄적인 그 발언을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어떤 증거일 텐데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 다른 물증 같은 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통일교와 7번을 접촉했다. 그리고 한학재 통일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도 게재가 됐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예. 전 장관은 반박을 했어요. 뭐 어떤 사람이든 찾아와서 사진 찍자고 하면 형님 누나들이 찍자고 하면 찍는 게 정치인이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화면 선거 때 예. 흔히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서 한학수 총재의 저서를 들고 있다고 해서 저게 통일교와의 접촉이다. 그렇게 포함시킬 일인가 싶고요. 그리고 7번의 접촉이라는 것도 통일교가 이 통일교랑 종교로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주요 정치인의 로비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기업, 종교, 학계 등등에서 실제 지역 단위에서 여러 방식으로 정치인들과 상시적 접촉을 합니다. 아마 그런 숫자 다 모으면 웬만한 정치인들 한두 번 통일교와 안 엮인 분 없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금품 수수와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것은 윤영호 본부장이 이 본부장, 그러니까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본부장에 임명된 게 2020년 5월입니다. 지금 전재수 관련된 금품 수수는 2018년 5월, 9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에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런 사건에 일에 관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에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본인이 직접 전달하거나 받거나 확인했거나 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번에 경찰 수사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예. 관련 물증을 확보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초기의 어떤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는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기용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뭐 총선을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온 분들이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 어떤 건네주는 책을 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불법적인 돈을 받은 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통일교회 관계 맺음, 통일교회 만난 사실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특정한 얘기를 하면 그거에 관련해서 수세적으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통일교 관계자와 만났을 개연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평에 있는 그 본산에 간 적이 있는지 한 학자 총재와 만난 적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통일교회 관계 속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개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접촉과 만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만약에 본인이 통일교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찰 수사나 그리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눈높이에 굉장히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수사와 별개로 또 정치권에서도 이 통일교 의혹 관련한 특검을 하자라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황은 잠시 후에 마수 토론에서 두 분의 패널과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